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직류발전기 병렬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직류발전기를 병렬운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병렬운전하는 목적은 총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전기 한 대를 가지고 부하의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부하 용량은 100인데 발전기 용량이 80이다 라고 하면 발전기가 혼자 부하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대 또는 두 대, 세 대를 이용해서 여러 대의 발전기로 병렬운전하여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발전기 용량이 부하 용량보다 작을 경우 병렬운전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부하가 경부하 시 효율적인 운전을 하기 위해서 병렬운전을 합니다. 이 내용은 또 무엇이냐라고 보면 예를 들면 부하가 100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발전기도 똑같이 100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운전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하를 100짜리 부하를 30에서 운전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100짜리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 발전기 100짜리를 50, 50으로 나눠서 100의 부하에 공급하다가 이 부하가 30만큼 운전할 때에는 이 50짜리 두 대의 발전기 중 한 대는 정지하고 50짜리 발전기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면 손실도 줄어들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부하가 경부하 운전할 때 효율적인 운전을 하기 위해서 작은 발전기 여러 대로 병렬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로는 예비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발전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발전기를 점검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다른 발전기가 운전이 필요한 경우 병렬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 목적 세 가지의 경우를 보게 되면 발전기 용량이 부족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전이 필요할 경우, 세 번째 예비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총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이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다른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병렬운전 조건은 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단자 전압 및 극성이 같을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먼저 회로를 그려놨습니다.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V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라고 하는 직권 발전기, B라고 하는 직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한다라고 했을 때 얘의 A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EA 마이너스 I1의 RA 플러스 RSA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니까 EA는 마이너스 I1의 RA 플러스 RSA만큼의 단자 전압이 되고요. B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EB 마이너스 I2의 RB 플러스 RSB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A의 단자 전압, B의 단자 전압, 얘가 어떻게 됐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요 V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직류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똑같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큰 순환 전류가 흘러서 소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극성이 같아야 된다. 단자 전압 및 극성이 같아야 된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 특성 곡선이 일정 일부 또는 다소 수화 특성일까? 수화 특성일까? 이거 볼게요. 수화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먼저 외부 특성 곡선이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까? 부하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부하전류고요. 여기는 단자전압입니다. 여기서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단자전압이 감소하는 그러한 특성을 수하 특성이다라고요. 극단적으로 보면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수하 특성이라고 해요.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단자전압은 감소하는. 즉 결국에는 사실은 이거죠. P는 VI equal 일정. 그러니까 얘가 P가 일정하다는 얘기. I가 증가하면 V는 감소하고 V가 감소하면 V는 증가하고. 이걸 우리는 수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외부 특성 곡선이 다소 수하 특성일까. 자, 세 번째로는 이 발전기의 용량이 A라고 하는 발전기와 B라고 하는 발전기의 용량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겠죠. 그래서 발전기 용량이 같을 때 또는 다를 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용량이 같으면 당연히 얘가 외부 특성 곡선이 어떻게 돼요? 외부 특성 곡선이 어떻게 일치해야 돼요? 거의 같아야 된다 또는 일치해야 된다. 자, 다를 때에는 용량이 다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량이 다르면 용량이 큰 발전기에서 더 많은 전류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용량이 더 큰 게 더 많은 전류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퍼센트 부하 전류에 따른 외부 특성 곡선이 비슷할 것 또는 일치할 것. 이거는 그래프로 그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 쉽게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부 특성 곡선 부하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인데 A라고 하는 발전기와 B라고 하는 발전기에 하나는 이러한 특성이 있고요. 얘는 A라고 하는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에요. 근데 B라고 하는 애의 외부 특성 곡선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B라고 하는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에요. 그러면 원래 정격으로 있을 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를 보도록 할게요. V1. 자, 요때 보시면 얘랑 얘를 이렇게 보시면 점점점점 점점점점 어떠한 전압 V1에서는 여기 보시면 B라는 발전기와 A라고 하는 발전기를 봤을 때 A의 전류 부담이 더 크죠. 여기에서 여기 전류니까 A가 크고 B가 작아요. 근데 부하가 더 증가해 보니까 전압은 어쨌든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V2라는 거예요. 부하가 더 증가했을 때 보니까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보면 A가 더 작아지고 B가 더 커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외부 특성 곡선이 I가 있고 V가 있을 때 A라고 하는 외부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된다면 B라고 하는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똑같이 이때는 V1일 때 얘 전류 부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B가 더 작고 A가 더 커요. 근데 부하가 더 증가해서 전류가 더 증가를 하면 전압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때도 B가 A보다 부하 분담이 적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A의 용량이 더 크다는 얘기죠. 외부 특성 곡선이 용량이 다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직권 계좌가 있는 경우. 직권 계좌를 사용하는 발전기인 경우. 직권 계좌를 사용하는 발전기가 뭐가 있나요? 직권 발전기와 복권 발전기는 직권 계좌가 있잖아요. 그죠? 직권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균합선을 써라. 전압을 갖게 하는 균합선을 사용해라. 이게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병렬운전 조건에서 균합선을 사용하는 발전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직권과 복권인데, 즉 직권 계좌가 있을 때는 무조건 균합선을 써야 된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할게요. 쭉 보시면 단자 전압이 이렇게 됩니다. 얘하고 용량이 동일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용량이 동일하면 I1과 I2가 같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자, 여기 회전수를 n, 여기 회전수를 n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E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 파이 n입니다. 회전수가 증가하면 유기기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발전기에서 회전수가 약간 증가했다라고 볼게요. 약간. 그러면 EA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EA가 여기서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증가. 그럼 얘는 그냥 원래 계속 똑같이 했으니까 얘는 가만히 있겠죠. 그렇죠?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변함이 없어요. 쭉 변함이 쭉 없는데 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얘 값이랑 얘가 일정해지게 되기 위해서는 요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하게 돼야 돼요. 얘가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100V다라고 해보면 얘가 증가를 하면 100V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게 흐르는 아이온이 증가를 해서 전압 강화가 더 증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아이온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아이온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네요. 근데 부하에서 사용하는 전류는 똑같잖아요. 부하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I1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I2가 감소해야지 얘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I2가 감소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는지를 볼게요. 얘는 분명히 직권이라고 했어요. 직권이면 I1이 증가하면 여기 있는 자속은 증가하게 돼요. 맞죠? 여기 있는 I2의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여기 있는 자속 파이는 감소하게 돼요. 그럼 자속 파이가 증가하면 전압이 증가하고 자속 파이가 감소하면 얘는 감소하게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계속 반복되겠죠. 얘는 계속 증가하고 얘는 계속 반복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부담을 얘 혼자 부담하게 돼요. EA 혼자 부담하게 되고 얘는 전동기로 사용이 돼요. 두 개 다 발전기인데 이 모든 부하는 얘가 부담하게 되고 얘는 전동기가 돼버려요. 전압이 계속 떨어지고 외부에서 전류를 받게 되니까. 그럼 부하 분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얘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고 얘는 전압이 증가하고 얘는 전류가 감소하니까 유기기 전력이 감소하고 계속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전류가 서로 적당히 견제하기 위해서 균합선 얘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I1의 증가, I2의 증가를
아이온의 증가, 아이온의 감소를 막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요 균합선을 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는 이걸 안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좌권선을 얘는 얘한테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얘는 얘한테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온 여기에 전류가 증가하면 여기에 전류가 증가하면 여기에 전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자속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얘 전압이 증가하게 돼요. 반대로. 그렇죠? 그럼 얘 전압이 증가하면 얘 전류가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럼 얘 전류가 증가하면 다시 얘는 증가. 근데 결국에는 요거 없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무한히 이렇게 둘 다 증가할 수가 없다고요. 아이온이 증가하면 I2가 감소하고 다시 아이온이 증가하고 I2가 감소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돼서 뭐 크로스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균합선을 연결하여 부하가 분담이 평형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네 번째 직권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 직권 발전기,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에는 요 균합선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즉 문제에서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요거다. 직권 발전기의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대해서 뭐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